네,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이제 2개, 작게는 3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개부터 먼저 갈까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반증하는 거냐면 접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 누구다? 접점이라는 거를 사실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에 접선을 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도 되거든요. 조금 이제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거기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접선을 구할 때 접점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항상 구분을 짓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접선을 구할 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점이고 접점을 내가 아는 상황이냐 모르는 상황이냐로 일단 구분 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이 케이스에서는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던지 아니면은 밖의 점을 알려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 케이스가 3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공식이 존재하거든요. 사실 이 경우도 공식이 있고 이 경우도 공식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공식 암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알겠죠? 선택적으로 난 이걸 외울래, 이건 외우지 않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싹 외우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쪽은 계산 과정이 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단축하시려면 외우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접점이 주어진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그러면 일단은 이 상황부터 볼게요. 자, 얘가 지금 R이 반지름이 R이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에 접점이 이렇게 주어져서 이 접선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리고 이 접점은 편의상 X1, Y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은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핑크색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얘가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알려면 둘 중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나가는 점 하나랑 두 번째 기울기 이 2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가는 점은 요 핑크색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요거 주어진 상태가 될 거니까 이미 점 하나는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랑 이거랑 지금 서로 수직 관계니까 2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되죠? 노란색 기울기는 0,0에서부터의 기울기니까 x1분의 y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핑크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니까 요거 가지고 식 세워버리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양변에 y1을 곱하는 거죠. y1을 곱하게 되면 y1, 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1, x가 되고 플러스 x1 제곱이고 여기다가도 y1을 곱해놨으니까 y1 제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반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1, x 더하기 y1, y는 이제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대입점이니까 대입해서 성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r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남겨야 될 공식은 일단 얘입니다. 자, 어떤 식이죠? x제곱을 둘로 쪼개서, 그지? 한쪽에다가 x에다가는 x1을 집어넣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y제곱을 y 곱하기 y 2개로 쪼개서 한쪽 y에다가만 y1을 집어넣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리고 뒤에 r제곱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필수 공식이니까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요. 자, 당연히 얘는 중심이 0,0인 원이다라고 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평행이동 되게 되면 중심이 0,0이 아니게 되면 어떤 거냐? 이제 그것도 봐야 되겠지. 만약에 이번에는 중심이 여기가 A, B예요. A, B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 쓰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번에는 여기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 점을 x1, y1이라고 이렇게 줬다라고 치고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식 조작을 해서 나온 결과물만 전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노란색 접선, 이 접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1-a 곱하기 x-a 플러스 y1-b 그 다음에 y-b는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끔 됩니다.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얘도 외워야 되고 당연히 얘도 같이 외워야 돼요. 형식이 똑같죠? x-a가 두 번 곱해져 있잖아. 그럼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다가만 그냥 x1 집어넣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야. y제곱, y-b, y-b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한쪽 y 쪽에다가만 y1을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세트로 싹 외워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첫 번째 했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울기를 편의상 m이라고 쓸게요. 기울기는 m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r자리인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어떤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야. 무조건 두 개 있겠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반대쪽에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라는 조건만 가지면 당연히 직선은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니까 기울기 주어졌잖아. 그럼 이제 y는 그냥 mx 플러스 k라고 두고, 그지? mx 플러스 k라고 두고 저 k 값을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 그지? k 값을 구해내면 되는데 접하고 있으니까 뭐 이용해야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다? r과 똑같다. 이걸로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d를 구해볼게. 여기가 현재 지금 0,0이니까 자, 0,0에서부터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쓰게 되면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k가 될 겁니다. 그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현재 r과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k가 얘랑 얘랑 곱해졌으니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k에 해당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넣어서 정리를 한 게 요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이 k 대신에 이거를 넣는 거거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 공식 외우는 거야. 외워야 돼. 어차피 개념 복습을 다시 또 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실 거니까 그때 완전 완벽하게 외워버리시고. 네. 자, 선생님 이번에는 만약에 그럼 0,0이 중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는 그냥 평행이동해서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0,0이 아니고 a, b면서 반지름이 r이다라고 치면 똑같이 평행이동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뭐 y-b는 m의 x-a의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요. 그죠? 별거 아니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닐까? 맞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거든요. 자, 밖의 점이 주어진다. 밖의 점이 주어지면요, 두 가지의 노선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노선은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미지수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은 방식인데 이게 계산 과정이 조금 더 심플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자, 얘가 계산이 조금 더 적어. 알겠지? 계산이 적어. 대신에 뭐가 있어? 어느 정도의 약점도 있어. 알겠지?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인 부분만 우리가 미리서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약점이 나온 상황만 포착해서 그냥 그 커버를 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아마 요 방식으로 푸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아마 좀 더 편할 거야, 일단은. 왜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2원 2차 연립방정식을 풀게끔 돼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면서 차수가 2차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좀 피곤하지, 이제 그런 걸 또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귀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편적으로 이거랑 이거를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정리를 하고 해야겠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3,1이라는 점이 한 요 정도쯤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접선을 두 개를 긋는 거죠. 아시겠죠? 접선을 두 개를 그어요. 그럼 접선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그어지고 당연히 두 개가 이렇게 그어지겠지. 이렇게 두 개가 그어지고 그래서 저 두 개의 접선을 이제 찾는 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끝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를 예상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아까 접점을 미지수로 두는 게 있었잖아. 그럼 그 접점을 미지수로 둘 거니까 x1, y1이라고 둡시다, 그냥. 그 접점이. 근데 잘 생각해봐. 접점이 당연히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자, 볼게요. 이 접점을 이렇게 미지수로 딱 두놓고, 그지? 이 접점이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하나의 식이 하나 먼저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이 x1, y1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4다라는 이 방정식을 일단 만족은 해줘야 돼요. 그죠? 그 원 위에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런 식의 식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얘가 접점이니까 아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했었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x1x 더하기 y1y는 4라고 하는 접선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렇죠? 저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이해하시죠? 네. 근데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야 돼? 3,1을 통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랑 y에다 각각 3, 1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나오게 되는 식이 3x1 더하기 1y1이죠. 얘가 는 4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하는 거야. 싫지 벌써. 별로 기분 안 좋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풀면 y값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y값에 따라서 x값도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해. 근데 그래 봤자 또 뭘 구한 거야? 어차피 또 접점을 구한 거고 다시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 x1, y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접선 두 개를 각각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계산 과정이 귀찮다라는 거 그냥 바로 느낄 거야. 자, 두 번째 방식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방식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요게 있어요. 두 번째 방식 중에 첫 번째는 아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자,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이라고 두고 m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3,1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맞죠? 저렇게 식을 쓰면 기울기가 m이면서 3,1을 지난가 보다 이렇게 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접선이 돼야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2랑 같다를 이용해서 m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쓸 건데 루트 m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네,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반지름이 누구랑 똑같다? 2랑 똑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랑 고패가지고 양변을 제곱했다고 생각하시면요. 마이너스 3m 플러스 1에 이놈의 통째로 제곱이고 이걸 제곱했으니까 4의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9m제곱이고 4m제곱이니까 5m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m에 여기 플러스 1이고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 써가지고 m값 두 개를 잡아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쵸? 이거 인수분해 잘 안 되죠, 어차피. 근해 공식 써야 되니까 뭐 아무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그지? 자, 두 번째 방식도 볼게요.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 공식이 있었잖아.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m이라고 우리가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울기가 m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럼 그 접선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2니까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야.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접선이 기울기가 m이라고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얘가 누구를 지나야 된다? 3,1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3,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바로 1 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곱하면 이거랑 똑같고, 그죠? 이거를 제곱하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같은 방정식이 나온다는 건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방법은 1번 풀이가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은 왜 안정적이지 않냐면요. 잘 보세요. 얘는 몇 개씩 나오냐면 이거 m값 하나에 2개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m이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m이 2개 나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3,1을 딱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지금 2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이제 풀게 되면 m이 2개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려.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얘를 잡아버리잖아? 그럼 얘 말고 얘도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m값이 또 하나가 나와서 만약에 이게 나왔어. 그럼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같이 나온다고. 저 식에다 넣어버리면. 그래서 직선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좀 추려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추려서 이거랑 이거 중에서는 당연히 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지. 알겠지? 그렇게 풀어주고 얘랑 얘 중에서는 얘를 잘 선택해. 숫자를 보면 확인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한 방식대로 쓰세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 건데 일단 문제풀이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번 풀이가 좀 낫긴 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여기선 또 우리가 또 생각도 여러 가지 해줘야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얘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3,1이 아니고요. 지금 3,1로 나왔잖아요. 3,1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아니고 2,1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2,1로 나왔을 때. 자, 2,1로 나왔을 때는요. 여기가 21이 됩니다. 21. 그럼 21이 될 거니까 여기가 21 이렇게 지금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가 지금 2가 됐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를 제곱하면 4m제곱 어쩌고저쩌고가 되고, 여기도 지금 4m제곱이 되니까 4m제곱이 사라져.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m 값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말은 m이 한 개만 나온다.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2,1이면 상황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야. 여기가 2인데 만약에 2,1이면 한 이 정도쯤 있는 거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접선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지, 그죠? 이해하시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이건 기울기 존재하는 거 아니지. 그지? 이건 기울기가 존재 안 해. 그래서 m값이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된다고. 알겠지? 자, 근데 이것도 접선은 맞죠, 여러분? 접선은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 접선은 그냥 x는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수직 접선, x축과 수직인 접선이 나와버리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1차 방정식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접선을 쓸 때 요것만 써주면 안 되고 요것도 써줘야 되니까 이거 쓰고 요거는 그냥 수직 접선으로 그냥 x는 2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써줘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1번보다는 아무래도 2번이 나을 것이다. 요 방식이 나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이제 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시험에서도 제법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의 내부에서는요 접선을 그릴 수 없고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원 밖의 점에서는 무조건 접선 두 개가 그려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두 접선이 서로 이제 수직을 이루는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방금 한 내용을 만약에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R이라고 치고 여기에 만약에 P, Q가 있다라고 칩시다. P, Q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접선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접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점 P, Q가 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직을 만족시키는 애가 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의 자치까지를 구하는 걸 한번 목표로 잡아보자고. 그러면 이거야. 자, 기울기 봐봐. 어차피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할 거야. 알겠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기울기를 만약에 내가 m이라고 접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두 개의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로 포인트를 잡으면 돼. m값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m1, m2인데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내가 식으로 쓰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누구를 지나가야 되냐면 P, Q를 지나가야 됩니다. P, Q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Q 값이 되고 여기가 P를 집어넣으면은 PM이라고 쓸게요. PM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반대로 이항시켜서 제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pm 플러스 q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이거 통째로 제곱하니까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제곱해서 정리했다고 치면 여기 p제곱 m제곱이고 r제곱 m제곱이니까 여기 p제곱 빼기 r제곱에 m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pqm이고 플러스 q제곱이고 r제곱 넘어갈 거니까 q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면서 는 0이 될 거란 얘기죠. 네. 사실 여기서도 그냥 당연히 나와버리는 거 얘들아 느껴지니? p랑 r이랑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p제곱이랑 r제곱이랑 같으면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근데 p제곱이랑 r제곱이랑 같다는 거는 p값이랑 p가 x좌표고 r이 지금 이거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p가 요쪽에 있거나, 그죠? 여기 있는 요 선상이거나 요 선상에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 m값이 두 개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됐죠? 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고, 자,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같지 않다고 치면 p제곱이랑 r제곱이랑 같지 않다라는 가정으로 만약에 본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거니까 두 근이 나올 거고 그거를 m1, m2라고 가겠습니다. 그죠? 근데 난 여기서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길 원하기 때문에 두 개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m1이랑 m2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분의 얘가 될 거고,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지금 0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 그지?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하면 결국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2r 제곱이 나올 거고 루트 2r의 통째로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얘에 대한 뜻풀이를 해야 되잖아. 그지? 얘에 대한 뜻풀이를 해야 되는데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루트 2r의 제곱이다라는 말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r인 원 위에 p, q가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주시면, 그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지금 r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r이 될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요점 이 네 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그으면 결국 P, Q는 여기를 동글동글하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점 4개는 빼야 돼요. 아시겠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는 경우가 어디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왜? 요 점은 하나의 기울기는 0이고 하나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은 아니죠. 하나 수직인 건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을 빼야 되니까 점 4개를 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원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냥 수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건 맞다고. 지금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건 맞아. 얘는 기울기가 빵이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시겠죠? 그래서 뺐다가 다시 여기를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네, 요 라인에 P, Q가 살고 있으면 무조건 접선은 서로 수직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각이 벌어져서 둔각이 됩니다. 그죠? 바깥으로 빠지면 각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예각이 될 테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한 얘기인데 솔직히 이런 것도 잡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두 접선이 지금 수직이라는 말은 서로 90도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두 접선이 서로 60도를 이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이거 중학교 도형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이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수직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기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접점이니까 여기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이 되면서 여기도 같이 수직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 r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점에서 거리가 루트 2 r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죠. 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논리로 치면 60도일 때도 해결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데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거든? 근데 이번에 요 이루는 각이 현재 60도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알겠지? 그러면 이놈의 자취는 뭘까?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보조선 긋고 보조선 그으면 수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R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30도가 되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30도야. 그럼 여기가 지금 60도고. 그럼 1대 루트 3대 2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샥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이겠지.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얘의 점의 자취를 만약에 내가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r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r인 거니까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까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주제는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은근히 나옵니다. 극선의 방정식. 네, 나옵니다. 물론 극선의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교과 과정 바뀌기 때문에. 용어를 쓰지는 않으나 극선의 방정식을 내요. 저걸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그럼 이따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 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 기하를 배우게 되면은 요 용어를 또 그때도 한번 들을 일이 있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2차 곡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2차 곡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 네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원도 2차 곡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원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접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접점이 생기죠. 이 접점이 생기게 되고 이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선. 오케이? 이거를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사전적으로 미리서 딱 캐치해 놓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이해하면 차라리 그냥 모르면 틀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미련만 남아갖고 쓸 수는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알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 자, 일단은 여기가 중심이 0,0이라고 치고요. 반지름이 R자리인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 그냥 반지름이 R자리인 걸로 치죠. 네.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요 밖에 있는 점이 있는데요. 요 밖에 있는 점은 편의상 A, B라고 갈게요. 자.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이제 구해 볼 텐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해드리니까 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갈 건데 여기가 지금 0,0 아닙니까? 지금 0,0이니까 이게 목이 난리를 치냐 이렇게. 자, 일단 여기가 접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서 보조선을 그으면서 수직관계라는 걸 형성시킬게요. 아시겠죠? 네. 핑크색이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크색이 보조선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아까 A, B였어. 그러면 혹시 보이시죠? 사각형.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몇 도죠? 지금? 180도. 원래 사각형은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배웠죠.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배우니까 조금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엄청 특이한 케이스예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순간 뭐가 형성되냐면 저 네 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는 네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되면 한 원위에 있는 네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특징이 있는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의 지름이 요거랑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이 보조선을 그을게요. 이번에는 요 보조선을 긋겠습니다. 원이죠, 원. 네 개의 점은 한 원위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지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은요, 이 핑크색 원 있잖아. 이 핑크색 원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네. 0,0이랑 A, B가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이네.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핑크색 원이 얘예요. 그럼 식으로 써보면 여기 x제곱이랑 더하기 y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x랑 이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는 0이 됩니다. 되셨죠? 네, 핑크색 원입니다.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구하려는 거 원래 이거였어요, 여러분. 느껴져 이제? 핑크 원과 흰 원의 공통현 방정식이 노란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한쪽에서 한쪽 빼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얘랑 지금 얘 원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은 누가 나온다? 저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을 거예요. 자,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게 될 거고 여기서 뺐으니까 ax 더하기 by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얼마가 나와? r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가급적이면 암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암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방식은 어떻죠? 첫 번째 방식은 제가 교육과정 외적으로 끌어와서 설명한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단 하나도 없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면 원위에 있다.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극선이라는 표현은 배우지 않지만 충분히 극선은 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오면 당연히 아는 사람은 풀 거고 모르는 사람은 다 틀릴 거다. 근데 그 모르는 비율이 내 생각에 80%는 될 거다.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두 번째 관점으로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자꾸 그림을 그려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있고 얘 지금 A, B잖아. 그래서 이게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접점이 있고 여기 접점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접점을 마음속으로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은 x2, y2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접선 있죠? 요 접선. 요 접선을 만약에 식으로 쓰면요. 이게 접점이 나와 있는 거니까 x1, y1이라고 세팅해 놓은 거니까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접선입니다. 두 번째 접선은 x2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두 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a, b를 지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a, b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a, b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다라는 게 하나가 성립하는 거고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요 마지막 최종 논리 단계만 이해하시면 딱 끝나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거를 기반해서 내가 만약에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에 정체가 뭐냐를 만약에 물어볼게요. 오케이? 정체를 물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x랑 y에 관한 몇 차식이죠? 지금 이 식 상태가 1차식이므로 당연히 직선입니다. 직선인데 이 직선은 x1, y1도 지나고 x2, y2도 지나요. 이 두 점을 지나는 건데 직선이라는 겁니다. 얘가 극선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의 정체가 극선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셨나요? 네. 자, 어떤 방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나마 좀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제가 좀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a, b가 있었어.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접선이 됩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 밖에 한 점이 a, b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라고 하면 누가 나온다고? 극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접선 두 개를 그어가지고 생기게 된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연결한 선, 얘가 이 노란색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접선 구하듯이 접점에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진짜로 위의 점으로 나오면 접선이 되는 거고 밖의 점으로 그 형식을 쓰게 되면 누가 나온다? 극선이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제.